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요,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제 저거 오탈자 아니에요. 오늘 이 퍼센티지가 그냥 0이고요. 이 포인트라도 변동이 있었으면 뭐 제가 그냥 화살표로라도 이렇게 했을 텐데, 저 소수점 밑에 있죠? 그 0.34. 그 숫자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제자리. 이건 그냥 보합이지 뭐 약보합, 강보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우는 완전 했을 텐데, 저 소수점 밑에 있죠? 그 0.34. 그 숫자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제자리. 이건 그냥 보합이지 뭐 약보합, 강보합이다라고 표현하는. 우리 바른공학자님도.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요,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제 저거 오탈자 아니에요. 오늘 이 퍼센티지가 그냥 0이고요. 이 포인트라도 변동이 있었으면 뭐 제가 그냥 화살표로라도 이렇게 했을 텐데, 저 소수점 밑에 있죠? 그 0.34. 그 숫자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제자리. 이건 그냥 보합이지 뭐 약보합, 강보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우는 완전 제자리. 하지만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다우가 약간 변동이 좀 있었어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결국은 뭐 제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자, S&P 500은 오늘도 0.7% 오르면서 이제 정말 6천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오늘 너무 좋았죠. 처음으로 이제 19,000이라는 포인트로 오늘 마감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1.5%나 추가 급등했습니다. 어제도 뭐 3%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1.5 추가 상승. 그죠? 자,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뭐 이제는 그 선거에 대한 여전한 그 여진도 있지만, 우리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FOMC 회의였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어떤 변수가 없이 25bp 인하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은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의 공약들을 따져볼게요. 일단 뭐 자국 법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를 할 것이고, 보편적 관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품들에 대해서는 10에서 뭐 20%의 그냥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60에서 100까지도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분명 자극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미국을 완전 다르게 하겠다, 확 바꾸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그 속도나 폭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느려질 수 있겠다라는 건 또 시장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CME 패드워치 상으로도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 오늘 뭐 FOMC 회의에서, 그리고 우리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날 이제 너무 많은 급등락이 이어졌었어요. 뭐 금융주들 제가 정말 13%씩 이렇게 오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어제 막 난리였죠. 그래서 이 업종별로 약간의 키맞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잘 갔던 금융주들은 약간 조정을 받고,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어제 완전 죽었던 그런 아이들은 조금씩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의 키높이는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의 줄리안 엠마누엘 분석가는 강세장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금리 정책이라던가 우리 뭐 트럼프 효과라던가 뭐 요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겠지만, 그냥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건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강세장 이제 유아기 수준이야. 아직 성인도 안 갔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끝물 아니야라고 우려들을 하는데, 요 에버코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이 강세장 주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1930년대부터 이거를 평균을 냈던데, 강세장 주기에서는 평균적으로
지수가 152%씩 올랐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2년 10월부터 이 강세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상승률이 한 뭐 60%야. 그러면 과거 그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유학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 그런 강세장의 주기의 그 기간을 보더라도 한 50개월 정도가 됐대요, 평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5개월이 일하고 우리 막 3년 차에 접어들었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역사적 평균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갈 길 멀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 중반까지는 6,600도 볼 수 있다라고 이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반영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약간 부담을 느껴지거든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근데 또 뭐 이렇게 보는 인사들이 있다라는 거 뭐 참고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우리 이제 FOMC 회의 봐야죠. 연준 예상대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4.75에서 이제 4.5, 4.75까지 내려왔고요. 성명서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용과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한 위험 거의 대체로 이 균형 수준이다라는 건 유지가 됐어요. 저 멘트는. 그런데 그 더 큰 확신이라는 그 문장이 상제가 됐는데, 이게 어떤 문장이었냐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죠. 2%. 이걸 향한 경로에 있다는데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게 지난 9월 회의에서는 그 성명서에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물어봤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2% 경로에 있다라는 그럼 그 확신이 뭐 줄어든 거냐 뭐 궁금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어떤 우리가 너무 강한 그런 방향성, 신호, 이거를 조금은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문구는 삭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너무 강한 시그널, 우리 앞으로 뭐 이런 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릴 거야라는 이런 확신을, 너무 강한 확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거는 삭제했다라는 뭐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했죠. 앞으로 우리 정책 방향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시장은 궁금했지만, 사실 궁금한 건 우리 트럼프가 2명을 자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 일단 더 증권거래위원회에 있는 저 사람 다 바로 잘라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야, 금리 좀 팍팍 내려 뭐 이러면서 이렇게 FOMC 정말 왜 저래? 그러면서 내가 가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내가 해임시킬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사임을 요구하면 사임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랬더니 no, 아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권한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그래서 아마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거죠. 이분의 임기가 아마 2026년 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또 하나 선거 결과가 단기적으로 연준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죠. 뭐 세법을 바꾸고 뭐 이러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거고, 어떤 정책적인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정책을 펼치면 된다라는 뭐 완전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들이 어쩌면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마지막 문장도 마지막 제가 이걸 정리를 안 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 이 정책은 앞으로의 위험과 불확실성, 선거 결과에 따른 거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잘 배치돼 있다. 그죠? 저 금리 수준이 위로도 어느 정도 좀 열려 있고, 그죠? 우리가 뭐 이미 5%대를 받기 때문에 아래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 불확실성에 우리 대처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있어. 이렇게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멘트는 뭐였냐? 인플레 보고서 지금 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도 그렇고 뭐 CPI도 그렇고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의 뭐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높기는 했어.
근데 뭐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현재 경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수준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그러니까 뭐 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전망치의 변화들을 좀 준 것 같은데요. 강력한 우리의 경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완화 정책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진행은 될 수 있어. 뭐 이것도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 뭐 갑자기 뭐 충격을 받고 이럴 만한 건 없었죠.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안도감을 줬다.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도 이제 트럼프에 따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거라는 거 다 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뭐 충격을 받을 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 이제 71%까지 봅니다. 이게 하루 전만 하더라도 25bp를 12월에 또 한 번 내릴 거야 라고 했던 게 70%인데 지금 추가 인하 기대감 0이에요. 0.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29가 됐죠. 시장의 시선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 1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마저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겠다. 그죠? 뭐 이런 걸 시장에서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1월까지 FOMC 회의에서는 계속 금리를 그냥 동결할 거야. 인하를 여기에서 이제 멈출 거야라는 걸 시장에서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시장이 견고하게 간다라는 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점들이 바뀌고 있다. 자, 그럼 관점은 바뀌었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일단 금리는 추가로 인하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오늘 10bp 오랜만에 그래도 어제 막 4.4 뭐 넘고 이래서 불안했는데 국채 수익률도 조금 떨어져 줬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을 조금 밑돌게 하지만 전주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뭐 여전히 이것도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뭐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이었어요. 예상보다 더. 그죠? 자,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 확실히 우리 세계인들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트럼프는 알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뭐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게 된다는 걸 아니까 중국에서도 약간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에 대한 그 위협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뭐 관세 60%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뭐 100%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 상무부에서 그 대변인이 우리 협력 확대하자. 네,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는 미국과 상호 존중하고 평화를 공존하고 윈윈하는 그 협력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소통을 늘리고 협력을 확대하며 우리 서로의 이 차이점을 해결할 우리 의향이 있어.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시진핑도 뭐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이런 류의 멘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소통하고 협력하자 뭐 이렇게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당선 축하한다고 전화하면서 뭐 이렇게 뭐 나쁜 말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당연한 거겠지만 약간 중국도 이제는 완전 강대강보다는 우리 좀 협력할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두렵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있었다라는 거, 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